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리딩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인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폭락이라든지 뭐 리셋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좀 최근에 많이 유입이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테더 한번 켰습니다. 지금 환율이 1450원 정도 되는데 테더 가격이 1500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실질적인 환율이라 보여집니다. 정말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형성된 환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이 정말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점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테더마저도 김프가 5%나 껴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테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다. 그래서 뭐 코인 시장도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이렇게 김프가 많이 껴있다라는 거 뭔가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계속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자리는 계속 비슷합니다. 뭐 매일같이 보기 때문에 차트가 일봉에서 뭐 크게 바뀔 건 없겠지만은 일단은 어쨌든 하방 경직성이 이제 슬슬 나오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금이 흔들릴 때 비트코인은 깨어난다. 글로벌 통화의 전환기 진짜 승자이다. 뉴욕 증시가 어제 또 살짝 또 꺾였어요. 또 반등하나 싶더니 또 꺾여 있고 비트코인은 일단 11만 달러 지키고 있고요. 대중 규제 충격. 미국에서 이제 노트북이나 제트 엔진 같은 미국 소프트웨어로 만든 제품까지 포함될 수 있는 대중 규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보복성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공급망이 긴장이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이건 어제도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탈달러의 해지로 비트코인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제 그 바로 방송에서 달러 인덱스가 3일 연속으로 좀 상승해서 뭐 96인가 8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 커버해 드렸었는데 어쨌든 달러 지수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탈달러 해치하려는 그런 심리들은 계속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그래서 빅테크 대표적인 7개 기업들 모두 다 혼주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상황, 뭐 테슬라, 엔비디아는 약세고요. MSFT나 메타 같은 기업들은 강보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좋은 흐름으로 강세를 보이는 애들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BTC 현물 ETF는 계속 들어온다. 넷플릭스나 테슬라 같은 애들은 아예 그냥 실망 실적 나오면서 폭락을 했고요. S&P 500 기업의 86%는 이익 서프라이즈다. 제가 어제도 커버해드렸지만 코카콜라나 이런 애들 전통산업들 오히려 좋다. 오히려 전반적인 또 펀더멘털은 미국 기준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개별 리테일, 소비자, 가용자금, 가처분 소득 이런 쪽으로 가면 지표가 최악일 거예요. 그리고 고용 지표 안 좋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통 기업들 캐시플로우 나쁘지 않고 돈 벌어가고 있고 기술주들은 또다시 한번 실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러시아 제재하면서 이제 WTI 서부 원유가 2% 올라갔고 금값은 현재 이틀째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에서 골드에서 BTC 로테이션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창펑자오 바이낸스 창업자가 비트코인은 결국에 뭐다? 금을 추월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를 넘어서면 152만 달러를 도달하게 된다.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요 4경원 정도 됩니다. 이게 미국의 부채 사이즈랑 동일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금의 시총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이 한 뭐 3조 달러 좀 안 되지 않습니까? 2조 달러 좀 넘어 있는 상황인데 대략적으로 15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간단하게 한 20억 정도 간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값 가격이 10억 넘어가죠. 이제는 84제곱 기준으로 이제 서울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시기도 있다 보니까 또 그때 되면 뭐 서울 아파트 중위값 한 20억 될 거고 비트코인 하나가 이제 서울 아파트 한 개 요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본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옌 약세 촉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단기 총리였던 전 총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일본 총리 1년 했던 사람 있죠. 아베 대체로 단기적으로 했던 사람 제치고 다시 이제 저희 우파 쪽으로 정부가 넘어왔어요. 경기부양책 발표해가지고 완화 전환 기대감이 있었고 엔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행보가 굉장히 빨라. 일본 처음으로 여성 총리고요. 일본에서는 총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자 우월주의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 고위직은 거의 90% 이상이 남자입니다. 굉장히 근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그 여성의 그 어떤 뭐 인권이니 뭐 여성의 정치 참정권이니 이런 걸 표방을 잃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리천장이 있어서 불리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 정도의 지지율이면은 또 일본의 흐름 봐야 되거든요. GDP 3, 4위 국가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고, 엔화 급락세, 경기부양책. 지금 현재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사실 위기는 아닙니다. 일본은 그동안에 수많은 디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은 여력이 있어요. 더 풀어줄 여력이 있어. 채권이나 이런 것도 더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이 부양책은 기존의 아베 때도 아베노믹스 처음에 돈을 아무리 풀어고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안 먹혔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이, 그러니까 아베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결국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엄청 간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런 선진국에 대한 부양책은 사실 지금 현재 중국에서의 어떤 부양책으로 비트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오피셜리하게는 그 중국이 좀 코인 시장에서 아웃인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본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100만 달러의 서막이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스타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제프 파크라는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은 버블이 아닌 핀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거품이 아니라 법정 앞에 버블을 터뜨리는 바늘이다. 정말 또 재밌는 비유죠. ETF 도입 이후에 하락폭이 줄고 기관 바닥 매수가 강화된 구조적 변화를 강조하면서 그 기존의 기성화폐, 신용화폐들을 계속해서 버블을 터뜨리면서 본인들이 그 버블들을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화폐에서는 버블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물 가격들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의 그 실제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버블이라고 해서 꼭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게 그럼 끝도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유동성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다행히도 탄탄한 버블이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기관이 매수해 주니까. 그리고 현물 ETF 인카인드 기업 현재 2025년 7월부터 보유 BTC를 비과세로 ETF 전환 가능해진다. 그래서 같은 종류라는 거죠. 같은 종류라는 건데 비과세이기 때문에, 근데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해요. BTC 하방 경직성 강화해서 실질적 유통량 감소하고 공급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이 아니라 ETF로 들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 기준에서는 현금화나 이런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이거는 좀 이제 중앙 정부에서 정확한 비트코인 수량도 좀 측정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로 뭐 ETF 전환 가능한다라고 해서 이게 역으로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액 보유자가 들어왔을 때 역으로도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좀 합법적으로 이런 ETF를 일단은 인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미 다 합법이지만 추가적인 알파가 되어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금이 흔들리면 엔화가 약세가 또 기울고 있기 때문에 금도 줄어들고 엔화도 줄어들고, 그러면 비트코인 자산으로 몰린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건 또 원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몰린다. 그래서 김프가 터져나는 거고, 우리나라 김프가 어느 뭐 이제 안 좋은 나라들을 봤을 때 그만큼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심한 나라들은 심지어 비트가 빠질 때도 자국 화폐 기준으로는 계속 오르는 경우를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상황에 있고 어려운 시기고요.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해칭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서바이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시간 트레이딩 아이디어들로 제가 또 다양한 또 데이터들,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올려드린 거는 이제 비트코인 오지 보유자가 숏 포지션을 수익 마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숏 포지션 수익 마감하게 되면은 우리도 스위칭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고, 혹은 내가 숏포를 들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거고, 혹은 롱포를 들고 있으면 또 그걸로 참고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매매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블랙록 ETF 같은 거 물량 들어오는 것들 이런 거 다 체크해드리고, 한국 기준금리 다 체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셧다운에 대해서 계속 또 실시간으로 계속 커버링 해드리고 있고, 5,000분 정도 계신데 좀 많이 또 들어오셔서 무료로 도움 받으시고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